말이 너무 길어졌죠?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1부작으로 기획됐던 건데 이게 3부작까지 가게 됐네요. 여튼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2014년부터는 에어조던 시리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김치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비트코인 하셨던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더 비싼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스니커 시장은 거의 호황기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에어조던 제품들이 발매하는 즉즉 품절이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에어조던을 사도 다 돈이 붙는다 그랬어요. 적어도 5만원에서 10만원씩은 다 붙었고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은 정말 많은 돈이 붙어서 리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신발은 2013년에 발매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발매를 하지 않았던 13년 에어조던 1 로블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발매를 했을 때는 거의 한 38만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발매 가격에 한 20만원 정도가 붙어서 리셀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은 경우는 거의 80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0만원, 120만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정점에는 이 조던 1 프라그먼트가 있어요. 이 조던 1 프라그먼트 같은 경우는 국내 발매가는 19만 9천원이었어요. 그것도 리마스터링이라는 명목 하에. 근데 나중에 리세일 가격이 250만원 이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해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나 나이키가 또 이 인기에 힘입어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리마스터링이라는 명목으로 황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저퀄리티로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리마스터링이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발매했었던 에어조던 시리즈의 실루엣을 완전 복원을 해서 발매를 하겠다 발표를 한 건데 이거 나이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해놓고선 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감을 사기 시작해요. 거의 시리즈당 발매가를 3만원씩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 에어조던 1 발매가가 13만 9천원이었는데 찔끔찔끔 올리더니 리마스터링 이후에는 16만 9천원, 지금은 18만 9천원, 19만 9천원 이러죠.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나이키가 거의 6, 7만원을 올렸어요. 국내 발매 기준으로. 그러다가 2015년이 왔습니다. 2015년이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어조던 1은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리마스터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막차를 타신 국내의 마니아들 덕분에 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바로 나이키의 대항마 이지부스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판이 없고 이 750 제품이 있어요. 750 두 번째 제품인데요. 뭐 트리플 블랙이라고 불러요. 아디다스가 나이키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에요. 이 에어 이지2의 심볼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발등의 스트랩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뭐 카피 아닌 카피를 하게 되었고 카니에 웨스트라는 이제 전 세계의 슈퍼스타를 내세워서 이 이지 부스트라는 걸 발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언론 플레이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발매가가 39만 9천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제품도 처음 리셀 가격이 거의 250만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뭐 이거보다 원판 컬러는 거의 500만원, 600만원에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거 한 170만원 주고 샀는데 미친놈이죠. 그렇게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희대의 경쟁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한정판 기준에서만요. 스포츠웨어에서는 나이키가 독보적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국내 스니커 시장에서는 선착순 발매로 매장에서 통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인기가 높은 스니커들은 추첨 시스템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내에서 당첨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부스트는 750으로 시작해서 350 시리즈까지 전부 다 성공을 시키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국인 매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지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 인기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발매한 제품들을 중국인들이 리셀가에 사다가 중국에 갖다 팔아도 수십만 원을 남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나머니로 인해서 국내의 리셀 시장은 더욱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이 되고 나이키는 조던의 인기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지부스트는 카니의 인기와 덩달아서 어글리 슈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지부스트에도 부작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되는 재발매로 한정판이라는 메리트가 떨어졌고 색칠놀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대중들은 조금씩 실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지 700이나 이지 500 같은 신규 라인을 런칭을 하면서 아디다스는 좀 버텨가는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국내에 많이 생긴 스니커 마니아들도 기존의 리셀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떨어진 합리적이라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지는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이나마도 계속되는 재발매로 인해서 조금 그리고 이 시점으로 해서 이지가 가장 하락세가 된 이유는 명품 브랜드들의 스니커 런칭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그 가격을 주고 이지를 사신느니 명품을 사서 신지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라는 신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리테일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넘는 리셀가에도 팔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나마도 어글리 슈즈의 인기가 조금 하락하고 계속되는 재발매 그리고 퀄리티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 인기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2018년은 버질의 해였다고 해도 뭐 반론을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2017년 말 더 10 시리즈가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는 국내 동향이랄 게 없는 전 세계의 인기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장도. 김치 프리미엄도 떨어지고 뭐 해외 기준에 맞춰서 국내 시세에도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뭐 국내에서 구매를 못하면 해외에서 구매하는 공존시장이 되었고, 이에는 뭐 리세일 프라이스를 아예 공개해버리는 스타렉스라는 사이트가 등장해버리면서 국내 시세 형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카니의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처음 이지부스트가 발매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지를 신게 해주겠다 라는 말에 걸맞게 엄청난 수량으로 재발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어조던은 에어조던 1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쌤통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가격 계속 올리던데.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10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인 맥스 90 두 가지 컬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스니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 그 이야기들을 킥스클라우드와 함께 기록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